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코스피의 분산이 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차트의 약간의 설명 정도를 좀 할까 합니다.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차트는 옆에 보면은 여기 평생 투자 차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제휴 전문가라는 요 란이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여기 보면은 평생 투자 차트 설정 받기라고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코멘트를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쓴다든지 뭐 차트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놓는 요것들이 똑같이 다운 받아지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정하기 어려우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회사로. 일단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요거를 좀 작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예전에 보면 뭐 지수가 이렇게 오르다가 분산들이 많아지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어떤 그날이라는 무언가, 그러니까 즉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는구나라고 했던 그것들을 분산 그날 해가지고 좀 설명을 자주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회원분들 문의가 왜 최근에 그날 이야기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날이 나오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 고점 대비해서 뭐 한 요 언저리면 밸류상 많이 빠진 걸로 보인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그날이 나오진 않아서 조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대신에 코스닥에서는 그날로 보이는 것이 요때 요날이거든요. 요날 나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라고 봐야겠죠. 여기를 깨진 않았고 지금은 분산이 이렇게 코스닥에서도 분산이 한 7차례 정도 나와서 조금 기분 나쁜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만약에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 역시도 사실 이때는 그날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코스피는 이미 깨버렸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로 분산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좀 위태위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코덱스 200을 이렇게 보면 코덱스 200을 보면 저희가 그때가 언젠가요? 요때였죠. 2017년, 2018년도인가 그랬죠? 2018년도 요때였나? 이때부터 매월 적립식으로 한 2년 정도 합시다라고 시작했잖아요. 막 이렇게 적립을 했죠. 비중이 낮아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최근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1차 매도, 2차 매도를 했었죠. 2차 매도를 하고 3차 매도해서 마지막 다 끝내려고 하다가 시장이 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진 않아서 마지막 물량은 내비두고 있었던 찰나에 아 오히려 지금 한 번 더 사야 될 것 같다 이제부터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그것이 이렇게 흘러왔고 근데 저희가 그날이 나오지 않아서 코덱스 200을 추가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날이 나오지 않아서 근데 코스닥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코스피에서 그날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분산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좀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 구간이었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런 말씀을 최근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좀 더 길게 놓고 볼까요? 제가 이 파란색 선을 이렇게 여기 이동평균선으로 이렇게 놔뒀는데, 이 파란색 선은 단순하게 그냥 1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00일. 100일인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평선이 있겠지만, 아주 그냥 무난하게 100일 정도로 잘랐고, 100일 정도 위에 있으면, 그래도 시장은 우상향 하는구나. 시장이 상승 구간이구나, 인 거고, 100일 아래에 있으면, 시장은 좀 약하구나, 이렇게 인식하자라고, 편하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뭉뚱그렸냐면,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거를 다 이렇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다만, 한 100일 정도 이평선 위에 있으면, 그래도 시장 흐름은 좋다. 100일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네. 요것만 좀 구별하자. 이런 의미로 이걸 이렇게 했고요. 그게 깨진 게 한 8월 정도부터는 시장이 이렇게 엄청 빠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세 달 정도, 요 세 달 정도 때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문의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점점 커지는데 이거 매도해야 되나요? 이런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금 비중을 뭐 늘리고 이것도 사실은 이 위에 단계에서 해야지 시장 다 빠지고 나서 현금 비중을 어떻게 늘립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내 종목에 대한 판단을 좀 보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판단을 보류하는 것.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회사의 실적이 괜찮다면 더더욱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매크로 이슈 때문에 내 종목의 실적과 무관하게 계속 흐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판단하지 마시고 시장이 다시 원위치에 좀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일 이평선 정도를 깨고 올라왔을 때, 그때 시장보다 왜 약하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 회사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 근데 만약에 실적이 좀 별로면 그때는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시장이 안 좋은 이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 종목을 판단하는 것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면 내가 가진 종목들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사실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냐 뭐 이거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지금 왜 이렇게 빠진지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지만 그게 내일 되면 또 다른 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시장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의견보다는 내 종목의 실적들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시장이 상승할 때가 있고 시장이 하락할 때가 있죠.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어떻게 또 하냐면 시장이 이렇게 누가 봐도 상승하는 구간, 그러니까 아까 뭐 편하게 편의를 위해서 선을 그었던 1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쭉 계속 간다면 조금 끝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타이밍이라고 봤을 때도 어떤 돌파 매매들 있잖아요. 어떤 지지선들을 딱 돌파할 때 그때 사도 시장이 상승할 때는 안 깨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어떤 지지선에 어떤 종목들이 공방을 이루고 돌파할 때 사는 것들이 위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위험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럴 때는 오히려 밑에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 한없이 빠진다.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좀 낮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으로 따지면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아까 그 제가 카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영업이익률이 46%가 나왔습니다. 46%.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좀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매출이 YOY 해가지고 30%가 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50%가 넘게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은 46% 정도가 인크로스라는 회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벌써 한 30%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오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저희도 이미 사실 떨어지는 구간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한 상태인데, 이렇게 실적과 무관하게 하락하는 주식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회사가 안 좋아서 주식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지면, 아니 시장이 좋아지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노바렉스라는, 저희도 예전에 매수했다가 완료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고점 대비 30%가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죠. 뭐냐, 그 치과 관련한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고점 대비 얘도 30%가 빠졌거든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고점 대비 30%가 빠진 겁니다. 실적이 그렇다고 이 회사가 저평가이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지만 형편없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ROE가 30이 넘을 겁니다. 오스템도 볼까요? ROE가 그쵸. 내년에 ROE가 34%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는 좀 이게 과하게 좀 이게 편의된 부분이 있고, 내년 한 30% 정도,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한 30 정도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고점 대비 30%가 빠진다라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것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하락하는 이런 주식들을 이런 시장 하락기 때 판단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좋은 회사가, 이런 것들은 매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아마 시장에서 그날이란 것이 나오기 전에는 조금 너무 공격적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코스피가 한 2,900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뭐 더 이상 하락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실적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밸류상 그 정도 이하로는 잘 안 빠지겠다. 다만 그렇다고 작년처럼 강하게 다시 또 상승하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하락은 좀 제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진 어떤 보유 종목들이 손실이 좀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수가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십몇 프로 빠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한 11% 정도 빠졌는데, 이러면 내가 가진 보유 종목들은 20%에서 한 30%까지도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사가 잘못돼서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실적이 좋은 회사라면.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은 조금 보류하시고, 시장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실적 위주로 좀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차트 설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방송을 좀 짧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10분, 15분 뭐 요 안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차트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거 다운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렇게 체크한 것들이 글씨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해보면, 뭐 만약에 컴투스라고 해보면 여기다가 오늘 날짜로 했고,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비중을 축소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뭐 차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사실 차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가 어떤 걸 보는지, 왜 보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